자, 2주차 마지막 영상 베이직 드로잉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드로잉 같은 경우에 스케치 10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베이직 드로잉의 내용은 뭐 다른 건 없고 그냥 기초적인 기하 도형들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다룬 예제입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예제에서 참고 자료로 여러분이 뭐 예제에서 다룬 내용과 다루지 않은 내용들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보는 방법이나 포함해 가지고 쭉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프로세싱 그 P5 util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리스폰시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존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일단 스케치 10번 파가지고 이제 만들어 들어가고요. 그 내용은 스케치 8번에 그 P5 util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좀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스케치 1번에서부터 파고 들어와 가지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 1번의 내용을 갖고 와 가지고요. 자, 스케치 1번의 내용 기준으로 여기 보면은 타이틀 좀 조정해 줘야 되죠. 스케치 1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프로세싱 스케치,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뭐 프로세싱이나 이거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프로세싱을 우리가 쓰려면은 갖고 와야 되는 코드 구문이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은 요 구문입니다. cdn.js 딜리버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프로세싱 라이브러리 구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요 구문 같은 경우에는 그 p5.js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긁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긁어 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p5 util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가지고 올 건데요. 어떤 걸 가지고 올 거냐면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여기 이 p5 util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폴더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벗어나야 되니까 점점슬래시 하다 보면은 스크립트가 나오고 요걸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defer 걸어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의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 슬래시 스크립트에 basic drawing .js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복사해서 이 아래에 코드 보여주는 데 쓸 거고요. index.html은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냥 베이직 드로잉만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고요. 자, 우리의 여기 시스템상에서는 스케치 10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터지죠. 왜냐하면은 파일 자체도 없고 그 다음에 파일도 비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네요. 어떤 거를 깜빡했냐면은 그림이 들어갈 자리를 div 가지고 파줘야지. 아이디를 저는 캔버스라고 이름을 짓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p5 canvas p5 canvas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카멜 케이스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짓는데 이런 클래스나 아이디는 보통 이렇게 케밥 케이스로 이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 카멜 케이스로 하면 안 되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이들 이렇게 한다. 많은 개발자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따르려고 하고요. 자, 일단 캔버스부터 만들면서 시작할까요? 프로세싱 시작하려면 항상 셋업과 드로우가 있어야 되는 거는 뭐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set canvas 컨테이너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캔버스 컨테이너에 뭐 넣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 여기 잠깐 가보시면 돼요. set canvas container 해가지고 요런 것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아까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ID, 그 다음에 저는 3대2 비율로 플렉서블하게 만들려고요. true 이렇게 집어넣으면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색깔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경,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코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프로세싱에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좌표계가 여기 안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0,0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Y값이 커집니다.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이런 거 써봤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러스트레이터도 좌표계가 왼쪽 위부터 시작하죠. 애프터 이펙트도 왼쪽 위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울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는 뭐 수학이나 뭐 컴퓨터 그래픽이나 똑같지만, 자, 수학에서는 여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지만 컴퓨터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값이 커집니다. 그런 좌표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여기에다가 배경에다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깔아볼 건데요. 자,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에서는 화이트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앞선 예제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하나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은요. 0에서 0일 때는 검정, 255일 때가 흰색, 가장 흰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 값을 넣으면 이제 회색 값이 나옵니다. 당연히 크면 클수록 밝은 회색이고 작으면 작을수록 어두운 회색에 해당하는 색이겠죠. 0은 검정, 255는 완전 흰색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제가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rect라고 하는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을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떤 그림 함수를 사용을 할 때 그 함수가 어떤 값들을 넣어줘야 되는지 알려면은 제가 이제 이전에 MDM 문서 검색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로세싱에서는 어디에서 가서 그걸 검색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P5JS 레퍼런스라고 해놓은 데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P5JS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써볼 것들은 주로 도형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써볼 거예요. 그 중에 rect라고 되어 있는 이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 와보시면은 예제로 뭐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문법이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Y, W, H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 Y, W를 집어넣으면은 정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 100에 100, 그 다음에 100 이렇게 넣으면요. 100에 100 위치에 딱 100에 100짜리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100에 100에 50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50에 50짜리 이런 사각형을 그리고요. 뒤에다가 제가 25라고 집어넣으면은 요런 직사각형을 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것만이냐?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엘립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타원을 그리는 함수고요. 자, 이 엘립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러 가볼까요? 엘립스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문법이 나와 있고요. X, Y, W만 넣어도 되고 X, Y, W, H까지 집어넣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위치에 그려볼게요. 100에 100 위치에다가 그릴 거고요. 처음에는 50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원이 그려지죠. 자, 여기서 여러분 rect랑 엘립스 간의 차이가 있어요.
렉트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를 좌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사각형을 그려줬다라고 하면은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중심점 삼아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이 두 개가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이 사각형보다 위에 있잖아요. 자, 프로그래밍에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실제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흰색으로 색을 칠하고 그 위에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위에 원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원이 제일 위에 있겠죠. 반대로 원을 먼저 그렸다면은, 자, 여러분 그 단축키 중에 Alt 누르고 위아래 하시면은 그 커서가 있는 줄을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원을 먼저 그리면은 당연히 원이 먼저 그려지고 나중에 그려진 사각형이 위에 올라오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좌표계 X, Y를 입력해가지고 좌표계 위치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런데 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 세팅이고 사각형은 왼쪽 위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기본 세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50에 50으로 그리고 얘도 50에 50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려지는 방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위치에 한번 이제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렉트를 그릴 건데 200에 100 위치에다 그려볼게요. 그럼 어디에 생길 것 같습니까? 여기에서 100에 100이니까 200이면 50에 50, 한 이쯤에다가 이제 사각형이 또 이제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25에 5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직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자, 엘립스에 50, 50 이렇게 똑같은 값을 넣으니까 정확히 원이 그려지죠? 이번에는 같은 위치에 렉트 대신 엘립스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아무래도 교육적 목적에서는 엘립스가 먼저 그려지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엘립스를 50에 25로 그리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그리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각형을 원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좌표를 저 중앙을 기준으로 그리게 할 수 없을까?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요, rect mode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rect mode에 대해서도 알아보러 가볼 건데요. rect mode 검색하면 나오겠죠? 자, rect mode 이렇게 가보면 설명이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드는 rect mode 코너 함수와도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는 rect 함수의 처음 두 매개 변수를 도형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변수를 각각 그 너비와 높이 값으로서 해석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그려지던 방식하고 똑같죠? 좌표를 넣으면 거기가 2점이 된다는 거예요. 좌표를 넣으면 거기가 2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이랑 같은 방식으로 그려지게 하려면요, 이거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마 이 사이트에 오타를 발견한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여기다 적어야겠네요. 여기 엘립스 모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렉트 모드 센터예요. 렉트 모드 센터는 렉트 함수의 처음 두 매개 변수를 타원의 중심점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변수를 각각 그 너비와 높이 값으로서 해석합니다. 입니다. 여기 엘립스가 아니라 렉트 모드예요. 자, 그래서 렉트 모드에 뭐를 넣으면 된다고요? 대문자로 센터 넣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렉트 모드를 센터를 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집어넣어 볼 건데요. 이번에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요. 엘립스를
어디쯤에다가 놓을까? 이미 잠시만요. 이걸 엘립스를 한 300쯤에 놓읍시다. 300에 100에 50에 50.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면 갑자기 얘네들도 이렇게 툭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거 있기 전에는 이렇게 그려졌었는데 이거를 활성화했더니 이거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자, 여러분 약간 그 생각할 거예요. 교수님 분명히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는 렉트 모드가 센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아래에서 렉트 모드를 적었는데 왜 위에가 적용되죠? 그 이유는 이 드로우라고 하는 게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1초에 60분의 1초에 한 번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구문을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릴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아까 이런 비주얼로 그려졌었겠죠.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면은 이걸로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또 그리니까 이게 우리 눈에는 이게 60분의 1초 동안 잠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할 거면 위에도 렉트 모드 너는 코너야 라고 집어넣어 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엘립스를 300이랑 100 지점에 50에 50으로 이렇게 그릴 건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렉트를 똑같은 자리에 그려보면은 이렇게 뿅 겹칩니다. 그런데 이때는 렉트가 더 뒤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겹쳐 있다는 걸 보여주기에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렉트 모드라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각형이 그려지는 방식을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더 해볼 건데 더 옆자리에다가요. 이번에는 좀 찌그러진 거를 그려볼게요. 400에 400지점, 그 다음에 400지점에다 그리고 400에 100지점에다 그리고요. 50에 50이 아니라 50에 25, 그 다음에 25에 5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원, 그 다음에 사각형의 뭐 추가적인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엘립스를 이번에는 100에 200 위치에다 그릴 건데요. 그냥 50이라고 적으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고요. 아까 이미 보여드렸죠. 그런데 똑같이 대응하는 함수인 서클도 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도 이런 변수를 받고요. 그리고 사각형에 대해서도 렉탱글 말고도 스퀘어라고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에 200에 50으로 스퀘어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렉트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똑같이 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스퀘어라고 안 적고 그냥 렉트라고 한 다음에 높이 값은 안 주고 그냥 너비 값만 딱 하나만 줘버리면은 자동으로 높이 값도 너비랑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분한테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기능을 끼얹어 보자면, 7이 지금 없잖아요. 7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ll이라고 집어넣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흰색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흰색과 검은색, 그 다음에 회색 뭐 이렇게만 사용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RGB 값을 넣고 싶다. 그러면 255, 뭐 예를 들어서 127, 0 이렇게 넣으면 아마 한 주황색쯤 나올 거예요. 근데 주황색을 이렇게 넣었더니,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나머지도 다 주황색이 돼버렸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논리대로 하면은, 교수님 흰색 종이에 뭐 색 이야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흰색으로 잘 그려졌는데 이때 주황색으로 바꿨는데 왜 쟤들도 주황색이 돼버리는 거죠? 기존에 그려졌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된 거냐면은 이게 한 루프 돌고 그 다음 루프 때 여기 그러니까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붓에다가 주황색을 바른 다음에 딱히 바꾸지 않고 이때 가가지고 또 그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아래에서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게 그 다음 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면 위에서는 fill 기본값에 해당했던 255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건 이렇게 되고 얘들은 주황색으로 그려지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주황색인데 이 친구는 또 다른 색으로 그리고 싶다? 그럼 붓에다가 다른 거를 칠한 다음에 묻힌 다음에 이걸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RGB로 색깔 넣는 방법 말고 이번에는 헥스 값을 넣어 볼게요. 무슨 색일지 저도 몰라요. 그러면 요런 색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아,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저는 헥스 값, 그 다음에 RGB 뭐 이렇게 넣는 거 말고 HSB로 색깔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컬러를 입력하는 모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를 입력하는 거를 바꾸는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컬러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여기도 있는데 컬러 모드, 그 다음에 여기에 맥스 이걸 넣어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한테 명시적으로 좀 한번 예시를 드리자면은 컬러 모드 괄호 이렇게 하고 여기 모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 RGB, HSB, HSL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HS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크게 HSL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은 그냥 끝이에요. 자, 그러면은 HSL이라고 적어주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가 이제 이상하게 변해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헥스 값을 넣어줬으니까 그냥 먹어 있는데 여기 RGB로 이렇게 좀 주황색 넣어줬던 게 날아가죠.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컬러 모드 한번 설정한 게 루프 돌아서 또 영향을 미쳐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RGB로 다시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메모를 써놓겠습니다. 초기화. 네, 그러면은 HSL로 바꾸고 fill HSL 방식으로 이제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H 같은 경우에는 0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대충 한 120, 200, 240에 SL은 100에 100 사이의 값이거든요. S 세츄레이션은 되게 밝게 때리고 라이트니스는 50 중간 대역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청색이 나오겠죠. 이게 만약 100으로 바꾸면 완전 백색이 되고 0으로 바꾸면 까만색이 되고 50을 하면은 중간 대역대가 나오고 약간 초록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게 값이 낮아지면 되죠. 120 정도 하면은 초록색일걸요 아마. 위에서 뽑은 거랑 뭐 거의 다름없는 색이니까 네, 요렇게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생각도 들 거예요. 교수님, 저는 테두리 없애고 싶은데 테두리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no stroke라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 거냐? 위에 있는 애들이 잠깐만, 이거는 왜 노스트로크가 안 날아가지? 원래 이거 노스트로크 맥이면 얘들도 날아가야 맞는데. 이건 의외의 결과네요. 제가 원래 이해하고 있는 걸로는 제가 그냥 잘못 쳐서 그래요. 노스트로크라고 쳐서 그래요. 노스트로크예요. 네. 여기 선들 없어집니다. 쇽!
얘들도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러겠어요? 역시나 루프를 타고 그 설정이 여기로 다시 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 스트로크를 먹인 경우에는 여기서 스트로크를 다시 초기화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스트로크 기본값이었던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색깔 넣는 법, 색깔 모드 바꾸는 법 이런 것도 여기서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그려볼 거는 이제 어떤 거를 그릴 거냐면 여기 레퍼런스에 가보시면은 아까 렉트랑 그 다음에 여기 스퀘어 같은 경우에 옵션이 있어요. 옵셔널하게 뒤에 값들을 더 넣어주면 이렇게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가서 스퀘어를 어느 정도 굴려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렉트. 자, 그리는 자리는 이번에는 다시 100에 이번에는 한 300쯤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50짜리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5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잠깐만 50에 50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5를 집어넣으면 너무 티가 안 나죠? 한 10 정도? 20 정도?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굴려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 정도를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일괄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5, 10, 15, 20 이렇게 집어넣으면 같은 위치에다 제가 그려버렸죠? 200에 300. 네. 그러면은 왼쪽 위 귀퉁이부터 굴려지는 게 이렇게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지오메트리에 해당하는 사각형, 원, 뭐 이런 것들을 다뤄봤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선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을 다룰 거면은 지금 우리가 선을 안 긋기로 한 모드에서 선을 다루면은 뭐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다시 나오도록 바꿔보겠습니다. 스트로크 0 이렇게 해가지고 바꿀 거고요. 자, 스트로크 0 했을 때 이 0은요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은 네, 라인 100에 400에서 150에 450 하면요, 자, 100은 여기 이 위치잖아요. 그 다음에 400은 지금 여기가 100, 200, 여기가 300, 그 다음에 여기가 400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점은 뭐겠어요? 한 점과 끝점 두 개 이 점 정보 XY 좌표만 있으면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로크 색을 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스트로크 이번에는 여러분 CSS에 미리 지정되어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여기 이걸 검색을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CSS name named color라고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색에 대해서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이 컬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헥스 값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이 로얄 블루 쓰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스트로크에 로얄 블루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200, 100, 200, 200, 400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200, 300, 400 이렇게 하면은 X만 바뀌었고 Y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쭉 그어지는 선이 그려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뻗어가는 선을 하나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250으로 바꿀게요. 50짜리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 끝났던 점 250에 400에서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아래로 그어지게 하고 싶으니까 x값은 그대로 두고 이게 45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선 색깔은 다른 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살몬 연어색을 넣어볼 거고요. 선 두께도 바꿔볼게요. 스트로크 웨이트라고 하는 값을 넣어줘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두꺼워졌죠? 이것도 뭐 때문이겠어요? 루프를 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트로크 웨이트를 1로 초기화주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뻗어가는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끝 좌표에서 200에 450으로 하면 되겠죠. 자, 선 색깔도 이번에 또 바꿔보겠습니다. 슬레이트 블루라고 하는 색이 있을걸요? 예. 그리고 선 두께를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쭉 보세요.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생각보다, 자, 밥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자, 여기 이 부분 보세요. 붓에다가 이 색깔을 묻힌 다음에 원을 그려줘요. 붓에다가 이 색깔을 묻힌 다음에 원을 그려줘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어떤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설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 이번에는 팔레트 구조를 HSL로 바꾼 다음에 색을 이렇게 칠하기로 하고 붓에다가 물감을 바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안 칠하기로 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리고 나서 뭐 거기에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색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컴퓨터에서는 미리 어떤 색으로 칠해질지, 그 다음에 선 겉에 선을 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는 거지 별다를 건 없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좌표계에 익숙해져야 되는 이슈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을 이제 찍어 볼 건데요. 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XY 좌표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 위치는 어디에다가 그릴 거냐면은 300에 400 위치에다가 점을 한번 찍을 거고요.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러면 이전에 설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선이 뻑 찍어지죠. 근데 좀 바꿔볼게요. 저는 이제 이미 HSL로 컬러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휴 세츄레이션 브라이트니스로 선을 찍을 수 있는데요. 휴를 한 150 아니 휴를 한 50, 세츄레이션은 이빠이 주고 브라이트니스를 한 10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웨이트는 1로 다시 한 2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점이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이렇게 있을 건데 요거를 둘, 셋, 넷, 5개를 찍기로 하고요. 자, 이거를 10씩 증가시키겠습니다. 310, 320, 330, 340, 그 다음에 350 지점까지 이렇게 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5개의 점이 찍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복하겠습니다. 골라가지고 Alt, Shift, 아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HSL의 이 부분을 20으로 올리고 두께를 3으로 바꾼 다음에, 자, 이 친구들요 410으로 바꿀 거거든요. 자, 유용한 기능 커맨드 혹은 컨트롤 그 다음에 Alt 누르고 아래 하면은요 커서가 이렇게 그 자리를 따라서 여러 개로 다중 분신술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410으로 바꾸면 네, 저렇게 한 번에 두두둑 움직여서 이제 찍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만큼을 골라서 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번엔 30으로 바꿀 거고요. 이거 좀 너무 밝기 차이가 적어서 20씩 바꿉시다. 아닌가? 혹시 모르니까 일단 이대로 가봅시다.
다음에 얘를 4로 바꾸고 얘를 420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을 또 한번 복사해가지고 이번에는 5, 그런 다음에 430으로 바꾸고요. 컬러 나오는 게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컬러 스킴, 맞구나. 50대역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겠구나.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를 쭉쭉쭉 골라서 44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쭉 다 골라서 마지막으로 61대 7 450으로. 그러면 요런 패턴을 그릴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기하 도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자, 여러분 그 예제 제가 해놓은 거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있고 아래 참고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래에 있는 이런 기능들도 여기서 배웠던 거에 기초해가지고 보면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예제도 잘 돼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한번 더 학습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주 과제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이런 이미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여러분이 테이블,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뭐 정물들, 그 다음에 창문이랑 바깥 풍경이 있는 방의 이미지를 자, 이런 식으로 P5JS만을 활용해서 그려보시고요. 심화적으로는 여러분이 이게 우리가 그림을 그린 게 지금 현재 보면은 창 크기가 변하면 이렇게 좀 잘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려도 괜찮아요. 기본일 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캔버스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 비례감을 유지하면서 그려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캔버스 크기가 작아지면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뭐 이거는 이제 JPG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위드스랑 하이트라는 개념을 학습하시면은 아마 그렇게 잘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가능하면은 이런 바깥 풍경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이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창의적인 영역의 그 틈을 좀 남겨놓으려고 이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좀 다르게 그려도 되고요.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완료가 됐으면은 요거를 과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뭐 스케치 11, 12, 13 뭐 이렇게 파가지고 여러 개 해보다가 과제가 다 됐다. 그러면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면은 과제 같은 경우에 기본, 심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클릭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심화 같은 경우에 컨트롤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드밴스랑 베이직이라고 하는 요렇게가 있는데 여러분도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다가 이 구조를 복사해 가지고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한 스케치 10번을 과제랍시고 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자면 스케치 10번을 복사해 가지고 베이직을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직을 삭제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스케치 10번이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 얘 이름을 뭘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베이직으로 바꿔주면 되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베이직으로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이런 상태가 되고 이름이 안 바뀌죠.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던 현상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파일 같은 거 실행했을 때 실행한 상태에서 삭제하려고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에요. 서버가 켜져 있을 때 파일 이름 바꾸는 거 수행하면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된다? 서버를 끄고 서버를 다시 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버를 다시 킨 다음에 들어가서 2주차에 난 과제 기본 가보면 이렇게 뜨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과제에는 여러분 그 JS랑 그 다음에 HTML에 대한 코드 띄워주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도 추가해서 정확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2주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